경인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. 윤종아 기자의 윤기 나는 브리핑. 네, OBS 윤종화 기자 나왔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니, 윤종아 기자랑 이 주디님하고는 사연이 있으시면서요. 있으시다고요. 사연. 사연. 사연이 사연. 아니라 네,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같이 네. 방송을 하게 됐네요. 네, 아, 예전에 그래요? KFM 경기방송 음. 시절에 저희가 또 뉴스를 함께 진행했던 앵커, 더블 아. 앵커 사이죠. 반가워요, 기자님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별로 안 우리, 반가우세요. 우리 윤종아 기자가 되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. 귀여워요. 예. 그때는 네. 안 쑥스러워하셨는데 너무 오랜만인가요, 우리? 그런가 봐요. 어. 제가 애드립이 약해서.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또 예, 정말 좋습니다. 반갑네요. 예, 예. 예. 그래요. 그래요. 쑥스러워하시니까 빨리 준비된 얘기로 넘어가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예. 오늘 윤종아 기자 준비한 내용 우리 저희 알아볼 텐데 우리 지난 몇 주 전부터 계속 우리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 결과 좀 얘기해 오고 있었습니다. 맞아요. 뭐 어떻게 네. 변동이 있나요 이번 주에는? 뭐 일단 크게 변동은 없고요. 예. 일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이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 같은 여론조사가 별 의미가 없겠지만 탄핵이 인용된다면 탄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하기 때문에 관련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고요. 예. 이 설 이후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전직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,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네. 예.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.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예상 후보와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네.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 유권자 1,506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또 가상 양자 대결을 조사했습니다. 차기 대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 범위 밖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0.0%, 김 장관은 31.6%로 18.4% 포인트 차이였습니다. 이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0.3%, 오 시장은 23.5%로 26.8% 포인트 차이였고요.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0.0%, 홍 시장 24.2%로 25.8% 포인트 격차였습니다. 예. 또 이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49.7%, 한 전 대표 20.3%로 격차가 29.4% 포인트였습니다. 이번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요.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.5% 포인트, 응답률은 6.0%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. 예. 그 이재명 대표를 하나 두고 여러 사람 붙여도 다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다고요? 그렇죠. 단 한 군데 여론조사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좀 힘들기 때문에 예. 복수의 좀 조사들을 보고 있는데 네. 이 디지털 타임스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가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,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. 네. 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2.0%로 1위를 기록했고요. 이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9.7%,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7.8%, 오세훈 서울시장 7.0%, 홍준표 대구시장 6.2%, 김동연 경기도지사 2.0% 순이었습니다. 이번 조사도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됐고요. 예.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.1% 포인트, 응답률은 7.2%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. 어쨌든 이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표본 오차를 다 포함하더라도 네네 그렇죠. 자, 김동연 지사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는 1% 2%대 지지율이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가 2위 그룹에서 선두권에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격차가 커서 이를 뒤집으려면
현재는 특단의 카드가 필요한 좀 상황입니다. 예, 그 지금 윤 기자가 얘기한 특단의 카드 중에 최근에 지금 눈길을 끈 게 바로 조국 혁신당이 내놓은 오픈 프라이머리예요. 그렇죠. 이 김동연 지사가 지난 4일에 이 조국 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민주당의 활발한 논의와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. 네. 김 지사는 SNS에 저는 줄곧 빛의 연대 다수 연합을 만들자고 주장해왔다면서 조국 혁신당의 제안은 다수 연합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 될 것이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려서 대세를 만들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자,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 조국 혁신당에서 일단 꺼냈고 김동연 지사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들으시는 분들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완전 국민 경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 보통 정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할 때 이 당원 투표와 일반 유권자 투표 또는 이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해서 당선자를 뽑게 되는데요. 네네.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당원 투표가 생략되고 그렇죠. 일반 유권자 투표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당권을 장악한 후보는 불리해지고 이 거꾸로 후보 주자들이 역전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. 그렇죠.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네. 뭐 지금 뭐 표면적으로는 뭐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뭐 가장 높은 순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네네. 이 대표 입장에서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이 보통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이제 실시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 정당에서는 이 본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지 않을 때 이를 뭐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죠. 채택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앞서 여론조사 결과를 봤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 차기 대권 지지도 또 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1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 비명계의 오픈 프라이머리 카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. 예. 네. 일단은 김 지사가 비명계 대표격으로 계속해서 화두를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뭐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.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. 이 대표와 김 지사가 만나긴 했는데 서로 간의 견해차만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 지난달 28일 회동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개헌에 대한 견해차를 그대로 드러냈는데요. 김 지사는 이 대표의 개헌 얘기를 하면 블랙홀이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 이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라면서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아주 유감이라고 직격탄을 던졌습니다.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이 김동연 지사는 도정에다가 더해서 국정에 관한 문제까지 걱정하느라 노심초사하는 것 같다. 이런 아주 뼈 있는 말로 응수를 했습니다. 네. 그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김동연 지사가 아주 하얗게 분장을 하고 등장해서 그러니까 화장. 거기서는 화장. 예. 좀 너무 많이 칠하셨더라고. 예. 근데 이 비공개였죠, 그죠? 그렇죠. 이 이재명 대표와 이 김동연 지사 회동 배석자 없이 차담으로 진행이 돼서 사실 이제 양측 대변인 브리핑도 이 대표와 김 지사가 전달한 내용인 탓에 그 당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했는지 내용을 좀 뭐 다 전해지는 건 아닌데요. 네네. 관련해서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이 이 비공개 회동 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이 김 지사가 정권 교체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공감했다 이렇게 좀 전했고요. 강 대변인은 또 이어서 김 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전략과 기득권 포기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이 대표와 김 지사는 기후경제나 기득권 포기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비전과 정책을 놓고 논의했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. 이어서 탄소세 도입 문제도 좀 언급이 됐고 이외에도 또 기득권 포기, 교섭단체 요건 10명으로 완화 등에 대해 바로 추진하는 게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이렇게 좀 전했고요. 이제 김성애 민주당 대변인의 경우에는 뭐 배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그렇겠죠. 김 지사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정리한 내용 이외에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또 입장을 전했습니다.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김동연 지사 회동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. 다시 얘기하면 별 좀 그 분위기는 안 좋았다. 이렇게 좀 그렇죠. 보여지네요. 네. 네. 앙금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둘 사이의 경제 문제를 놓고도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엔비디아라는 요즘 기업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쵸. 이게 미국의 첨단 기업이죠. AI 관련해서 이 대장 기업으로 꼽히는데 이 인공지능 칩과 그래픽 처리 장치 세계 1위 기업으로
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한 곳입니다. 네. 근데 이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를 거론하면서 AI 발달로 인해 향상된 이 생산성의 과실을 공공이 가지는 방안을 거론을 했는데요. 이 대표는 지난 2일에 민주연구원 집단 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이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다. 그러면서 이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다.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의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 영역에 가지고 있으면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.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 이 기업 사례를 좀 거론을 한 거거든요. 이 인공지능 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다. 이렇게 좀 말을 하면서 이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%는 민간이 갖고 30%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피력하기로 했습니다. 예. 이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러면서 맹폭을 했고요. 또 이러니까 또 이재명 대표도 물러서지 않고 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분 48%를 출자했다는 사례를 또 제시하면서 예. 아주 굉장히 좀 원색적 비난을 했는데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지적 능력, 극우 본색의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 이렇게 예. 아주 비난을 했고요. 예. 이 설전에 또 김동연 지사가 참전했는데 예. 김동연 지사는 이 대표를 비판하는 견해를 드러냈습니다. 아니 근데 김동연 지사는 경제부총리 출신이니까 그렇죠. 경제만큼은 내가 더 잘 알아라 이렇게 좀 자신감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얘기했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의 경우에는 이 이재명 대표의 K-엔비디아로 불리는 빅테크 이 기업 육성 방안에 관해서 기업과 시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. 김 지사는 어제 서울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탄핵 이후 우리가 답해야 할 것들 불평등 성장 극우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과 이제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김동연 지사는 이 국부 펀드를 통해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이 사회주의적이라는 국민의힘 발상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지분 30%를 국민이 갖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. 예. 김 지사는 이는 시장과 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만약 기업 지분 30%를 나눠주면 기업의 CEO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죽을 각오로 기업을 운영하고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냐면서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. 네. 예. 뭐 이르면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.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된다.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 설전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다음 주 브리핑에서도 다뤄보기로 하고요. 이번에는 김동연 지사 얘기 마무리하고 이제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. 존재감 부각에 계속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개헌론을 또 계속 꺼내들고 있는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 4일에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축소하고 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. 네. 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유정복 시장이 이 4일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 개헌안에 대해서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좀 예. 말했는데요. 이 구체적으로는 상원은 광역지방정부의 대표로 하고 하원은 지금의 선거 방식으로 의원을 뽑되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을 했고요. 또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통령제를 도입해서 대통령 거리 시에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하자 예.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 또 이재명 이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이 개헌안도 좀 추가를 했는데요. 이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이 범위에 관해서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서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서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 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. 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예. 아니 윤 기자 얘기 들어보면 이 예. 유정복 시장이 다음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대선에 출마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물론 예?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예.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. 조기 대놓고는 대선을 얘기 안 부정하고 있긴 하지만. 한데요. 하지만 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현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도
이 턱걸이 영상을 음. SNS에 게재했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잘하세요. 건강 이상설이 돌았는데 상당히 좀 의식하는 그죠. 또 네.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음. 지금 이제 민주당 내 주자 간의 이제 설전은 굉장히 깊은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이 국민의힘 내부의 싸움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. 아니 우리 김문수 지사 턱걸이 저기 장관 턱걸이 네. 얘기 나와가지고 뭐 지난 우리 뭐 정치 코너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거 되게 어렵잖아요. 저도 한번 해봤는데 어렵더라고. 음. 몇 개 턱걸이- 하세요? 글쎄요, 군대 있을 때는 몇 번. 그건 뭐 20년 전 얘긴데. 예. 굳이 뭐 지금 턱걸이 할 일이 별로 없죠. 예. 우리 남자들은 왜 무슨 얘기만 하면 군대 있을 때 네. 소환을. 자, 뭐 어쨌든 다음 주가 되면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수면 밑에서는 굉장히 벌써 바쁜 것 같습니다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자, 윤기나는 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OBS 윤종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